자, 김건희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진 오랜만에 나왔네요. 역시 센터는 김건희지. 아니, 손님이 왔잖아. 손님이 왔으면 아유, 진짜 그래, 어쩜 이렇게 꼴보기가 싫은지 뭐랍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라고 하는데, 캄보디아는 또 김건희가 못 참지. 캄보디아의 정상이 왔으니 캄보디아는 못 참지. 왜냐? 이거 캄보디아거든. 예, 못 참지. 이 싸구려 연출, 아이고, 예, 요게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 검찰 인사,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 얘기가 나왔고, 김건희 여사 135일 만에 등장하자 기막힌 타이밍이다. 아, 타이밍 예술이야. 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아, 이분 대변인 잘 뽑은 것 같아요. 찐윤 방탄검찰의 등장과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국민이 만만합니까? 찐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하는 날, 김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민정수석 부활,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 소환하겠다는 쇼조차 용납 않는 찐윤 방탄검찰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복귀에 대해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왜 지난 5달간 죽은 듯 숨어 지내야 했는지 국민 모두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냐. 경찰도 잔고증명 위조 공모 의혹을 불송치 처리하며 김 여사 활동 재개에 꽃길을 깔아줬다.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 짜고 치는 듯한 이런 노골적 행보 때문에 국민의 64%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적 기관인 대통령실과 검경이 김 여사 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사적 기관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기가 찬다. 윤 대통령은 비리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본분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끌어오르고 있음을 명심하라. 자,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보이면 가능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탄핵이 됐고요. 실제로 박근혜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국민의힘 쪽에서 뭘 근거로 탄핵을 하지? 할 때 추미애가 힌트를 줬어요. 행상 법률가도 잘 모르는 이건데 그야말로 대통령의 행동,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걸 추미애의 메모에서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추미애의 아이디어에서, 추미애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박근혜 탄핵. 자,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자기 마누라 살리려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거 탄핵감이 됩니다. 탄핵감이 돼요. 하지만 뭐든지 무르익어야 되죠.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나왔냐? 최순실 태블릿 PC가 있었어. 그게 조작이 된 듯 하지만 갑자기 JTBC에서 빈 사무실에 갔는데 서랍에 태블릿 PC가 하나 있네? 그걸 들여다봤더니 최순실이 막 연설문을 고친 거 이런 게 우수수수 쏟아지더라. 거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의 트리거는 최상병 사건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상병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분위기가 막 불타오르고 여기저기 제보가 쏟아지고 증언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이 모든 윤석열이 했었던 행동들이 전부 다 탄핵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김건희 여사 엄마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 공모, 김건희가 공모한 거 공범이다. 불송치 결정했어요. 이거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이거 위조한 사람이 누구야? 김건희가 아는 사람이에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송치 경찰단에서 끝! 이러고 나니까 김건희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검찰 인사 이것도 김건희 주도로 한 거 아니냐. 이게 분위기가 나오죠. 김건희가 원하는 인사들이 쫙 펼쳐지고 경찰에서 또 불송치 결정까지 나오자마자 이제 밖에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센터 본능 나오는 거예요. 손님 왔는데 자기가 센터에 오죠. 이건 뭐야?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상상이 제 생각입니다. 나를 소환하려는 쇼를 하려고 쇼라도 나를 소환한다고?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싹 다 정리해버립니다. 송경호 날렸어. 고영곤 날렸어. 이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송경호, 고영곤은요. 완전히 특수통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고 특히 고영곤은요. 정경심 교수 감옥에 보낸 사람이 고영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맨 앞장서서 손에 피 묻힌 사람이 고영곤인데 그 사람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술 좋아하고 이런 검사 출신들은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못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곤을 날려? 이건 김건희.
김건희가 고용곤 날려라라고 하지 않았으면 고용곤 날리고 송경호 날리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환조사라도 하는 쇼라도 해서 털어버립시다라고 했는데 나 소환조사하는 쇼도 싫어 이씨. 다 날려! 그거 정리되고. 그리고 경찰에서 나 걸려있는 거 불송치 시켜. 빨리 마무리해. 마무리 되자마자 딱 나옵니다. 사람들 열받아도 어쩌라고 이 새끼들아, 이 개 돼지 놈들아. 이 국민 개 돼지 같은 놈들이 내가 밖에 나오고 싶다는데 니들이 뭔데? 이제 리스크 다 정리했어. 이제 나올 거야. 센터. 이제 센터 설 거야.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검사 인사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냐. 다들 의심하죠. 김건희 수사하는 수사 라인들 싹 다 물갈이 시켰으니까. 자, 그러니까 법무장관한테, 인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 인사권이 있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최근 단행된 검사장 인사 모두 협의를 거쳤다. 예. 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물갈이 됐어요.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박했는데,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 박성재입니다. 이름 잘 모르셨죠? 박성재, 존재감 제로인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냐.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은 이번 인사 미뤄야 된다. 내가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밀어달라라고 했지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근데 인사철이 아니야 지금. 거기다가 날린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 수사지휘부야. 김건희 수사지휘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의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거 대통령실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장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 인사 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거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인사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4개월 뒤에 검찰총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자기 사람들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그때 또 바꾼다고? 그게 너무 이상한 인사예요. 거기다가 왜 김건희 수사하는 지휘부만 싹 다 날리냐고. 근데 수개월간 지켜보고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어서 인사를 했다. 개소리지. 누가 봐도 개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김건희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수사가 끝났어? 인사했는데 수사가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수사는 수사대로 된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이원석 마냥 축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원석 좀 열받죠. 존재감 제로인 이원석. 이창수 중앙지검장 왔는데, 이창수는 친윤검사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이 동의하고 말고의 영역은 아니에요. 예.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검사가 법과 원칙을 얘기한다,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다. 근데 증거와 법리로 하겠다, 이거 제대로 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팀을 만들면서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바로 모가지를 날려버립니다. 그 수사 라인을. 이게 혹시 검사들끼리만 아는 어떤 신호 아니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맨날 법과 원칙 없잖아. 법과 원칙. 그냥 하는 말인데, 증거와 법리대로 제대로 하겠다 이러면 진짜 한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원석이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 인사가 단행이 됐다. 법과 원칙 안 하겠다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한다라고 얘기한 건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원석 총장이 요 모임에 새로 임명된 이제 검사장들이 쫙 왔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으로 보임하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이게 검사의 어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마냥 축하만 할 수 없게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김영철 검사 있잖아요. 그 양반도 처음에는 나는 장시호를 만난 적도 없다. 전한 적도 없다.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되게 쉬운 말로 했죠. 그 다음에 시사저널이랑 인터뷰한 거에서는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걸 보니 그때 장시호가 한 거는 크게 임팩트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야지 검사답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검사는 원래. 자, 축하만 할 수 없게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자, 증거와 법리 나오죠. 정말 김건희를 잡을 생각인 건 아니었을까? 증거와 법리라는 말이 자꾸 나와. 여러분들, 법과 원칙이냐 증거와 법리냐, 요거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냥 추측이죠.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자기 심경을 막 얘기해요. 인생에서 쉬운 일 하나도 없다.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워내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제발 윤석열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김건희 잡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건희 등장, 타이밍 예술이죠. 싹 치워놨으니 국민들이 열 받든 말든 개 돼지들이 뭐가 힘이 있다고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리스크 싹 다 치웠다. 이제는 내가 나대도 되겠다.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